가지 지금 상황들이 터져서 속보가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 브리핑도 지금 피해자 지원을 집중하겠다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안전확보 TF를 만들겠다 지금 브리핑이 나오고 있고요. 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합동참모본부의 이제 브리핑도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뉴스픽의 내용을 좀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부터 먼저 좀 간략히 짚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합참에서 군 경계태세 2급으로 격상하겠다는 속보 들어와 있고요. 군이 북한 오늘 최소 10발 이상의 다종 미사일 동서쪽으로 발사를 했다라는 것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뉴스픽 같이 해주실 전혜영 우석대 개공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쭤보죠.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이 동해상의 북방한계선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는데 탄도미사일을 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합참에서 이런 내용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대해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 NSC를 주재했고요. 네.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할 것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네. 저 관련된 속보 지금 공습경보 유지 중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속보를 계속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픽을 들어가서 저희 이태원 참사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조은론 변호사님도 오늘 같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시고요. 이태원 지금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사흘 만에 이제 사흘 만인 어제 이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먼저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죠. 전혜영 교수께서 먼저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려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한 발언 등에 대해서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지금 이 참사와 관련해서 이 장관의 발언, 사과가 나온 것은 말씀을 해 주셨듯이 사고가 난 지 사흘 만입니다. 그리고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 대리도 이날 현안보고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지만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에 앞서서 오전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전후에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 공개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자세하게 또 다루기로 했습니다. 네. 또 지금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어제 입장을 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시청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고,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도 어제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고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경우에는 지난달 30일 MBC 인터뷰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이태원 헬로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네. 자, 사과 내용을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분 말씀을 좀 들어보죠. 네, 이번에 이제 다시금 어제 사과가 나온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에도 한번 입장 발표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 또다시 사과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제의 사과 같은 경우에는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일단 무한 책임을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사과를 한 것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보다는 예전에 했던 말, 그러니까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말들이 사실상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가장 수장으로서 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비판은 면치 못할 것 같고요. 예. 사실상 그 발언을 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경솔했다. 예.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다시 사과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기가 좀 더 늦어졌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며칠간의 이제 국민 여론이 나빠지는 것,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경찰의 녹취록이 이제 오후 5시경에 발표가 됐는데 됐죠. 네. 이게 발표되기 전에 뭔가 이제 미리 사과를 해야 이제 뒤탈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뭔가 떠밀려서 내지는 이렇게 좀 이제 좀 선제적으로 늦어진. 이제 반성 내지는 사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의 어떤 시기,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변호사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사과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등 떠밀려서 하는 듯하게 하지 말고 애초부터 국민들에게 보다 진솔하게 사과를 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특히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가 이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읽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신호인데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했다라는 비판을 좀 많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소식을 전해드리면 한덕수 총리가 외신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서 잠깐 농담을 하고 또 웃는 모습이 보도가 돼서 매우 비판이 임박했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오늘 좀 뒤늦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을 했더라면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 주의했어야 됐다라는 아쉬움이 여러 번 남는 대목입니다. 네. 자, 지금 지금 장관의 사과, 구청장, 지자체장의 사과, 경찰청장의 사과보다 좀 더 윗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전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네. 34조 6항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보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네. 여러 가지 천재사변이나 인공구조물의 파손, 교통사고, 위험 동물의 출현, 극도의 혼잡, 이번과 같은 상황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고라든지 억류, 피난 이런 조치를 경찰이 할 수 있다고 모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을 이 법에서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법적인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윗선인 수장인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네.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는가라고 봤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당시에 인수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참사에 대해서 사과라는 선례가 있어요. 2003년 2월 18일 있었던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의 일인데요. 네. 대통령실 인수위 회의에서 죄인된 심정으로 사후 대처하겠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 후에 취임 전인 당선인 신분인데도 사과를 했죠. 왜냐? 국민들이 지도자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서 이 정부가 국민의 슬픔에 공감을 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어제 국회 행안위를 잠시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물론 확인되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예, 그렇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어제 현안 보고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보다 진전된 내용,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잘 풀어줄 수 있는 현안 보고가 잘 진행됐던지 않았던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붙이고 말씀하세요. 싶은데요.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각종 주무부처의 장 그리고 지자체 장들이 지금 사과에 우리가 내용이나 시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을 했는데 살펴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내가 사과를 하고 뭔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이 나한테 있을까 봐 그것을 일단 회피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모든 책임을 어떤 지금 한 개인에게 묻기에는 너무나도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원인 규명을 하고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을 보고 싶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정치적인 책임 그리고 정무적인 책임 이런 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앞서 지금 정 교수님께서도 그 참사 당일에 경찰에 시민들이 신고한 내용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경찰이 그 부분에서 책임이 있다. 뭐 경찰청장의 이제 사과도 있었는데 언제부터 어떤 신고가 들어왔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모든 이런 참사나 사건에 는 보면은 재난에는 징조, 전조라는 게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인지 과연 그 보도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지금 정부에서 이번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면피성 발언들이 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요. 어제 오후 5시경에 경찰에 112 신고 접수한 녹취록들이 발견이 되면서 과연 이것이 경찰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가 벌어지기 약 4시간 전부터 그러니까 6시 34분부터요. 10시 11분 사이에 경찰이 지금 총 11건의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 이런 신고를 받았다라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어제 경찰이 발표한 이 11건의 녹취록은요. 어제 경찰이 발표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접수된 건은 현재 더 많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추후 뭐 발표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11건의 신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한 현장에 4번만 출동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신고 내용과 신고 시간 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신고된 부분이 오후 6시 34분입니다. 굉장히 일찍이네요. 네, 참사가 일어나기 3시간 41분 전인데요. 이때 신고 내용을 보면 좁은 골목인데 클럽에 줄 서 있는 인파와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진입로에서 인원 통제를 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네요. 네, 그리고 9시 9분에는 사람들이 밀치고 난리가 나서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고 다치고 있다. 단속 좀 해주셔야겠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고요. 이미 그때부터 다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군요. 이미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났다라고 지금 신고를 한 겁니다. 8시 33분 길바닥에 쓰러지고 이거 너무 사고 날 것 같은데 위험하다. 심각하다. 8시 53분 압사당할 것 같다. 9시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9시 2분 길에서 다 떠밀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신고들이 지금 10시 11분 그러니까 사고 직전 한 5분 전까지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고 11건의 신고 내용 중에 압사라는 단어가 13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만 현장에 출동했던 점 이런 점들을 이제 어제 경찰청장이 경찰의 미흡한 대처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앞으로 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입장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신고 내역을 들어보니까 경찰
경찰의 대응에도 문제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이게 경찰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문제,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그렇죠. 경찰과 소통을 해야 됐었는지의 문제, 또 상인들이 사전에 좀 민원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고 맞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문제 복합적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좁혀서 보면 어쨌든 시민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112에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압사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했더라면 피해를 그나마도 더 좀 줄일 수 있었다.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아라는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담긴 대목이고요. 네. 또 하나 지금 밝혀진 사실을 봤더니 경찰이 대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11월 1일에야 오전이 되어서야 지금 청와대에 보고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분 1초가 중요한 이런 대형 참사에서 과연 경찰과 정부 조직과 대통령실이 긴밀하게 소통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이 현장 경찰관들에게 그냥 떠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은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대해서는 이런 보고가 신속하게 되고 네. 지휘부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같이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께서는. 네, 교수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고가 11건이나 됐고 뭐 더 많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만 이렇게 압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신고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경찰이 너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부분에는 지금 경찰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당일 그 경찰의 인력에는 굉장히 부족이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 근처에서 벌어졌던 뭐 집회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이미 경찰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상태고 또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회의를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인원 통제라든지 그렇죠. 교통 혼잡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관계부서들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우려를 하는 건 지금 그렇게 되면은 용산경찰서는 뭐 했냐, 이태원 파출소는 뭐 했냐, 네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늑장 대응으로 이번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텐데요. 좀 그 점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112에 신고를 하게 되다 보면 이제 112 콜센터로 이제 신고가 그렇죠.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시도 지방 청의 상황실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 이게 시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연결이 됐을 거고요. 그럼 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용산경찰서 종합상황실로 넘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지구대 파출소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태원 파출소가 받았을 것이고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해당 현장에 나가 있는 근무자들, 그러니까 순찰차죠. 순찰차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가라. 현장 조치나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예. 당시에 이미 그 해당 파출소나 뭐 순찰차에 있던 분들의 말씀을 조금 제가 좀 들어보면 이미 다 인력이 나가 있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못했는지 왜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런 말단에서 현장을 담당하는 분들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 지도부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의사결정권자의 네. 책임을 우리가 좀 끝까지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이 현장에서 112에 신고가 왔을 때 시도경찰청 상황실로 보내면 거기서 누군가가 판단을 이제 해줘야 되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재난이라는 건 항상 현장에서 먼저 이렇게 감지되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들 우려하시는 건 지금 조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들 경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도 최선을 다한 모습들이 뭐 유튜브에 지금 나오기도 하고요. 나름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을 텐데 그냥 단지 경찰 전체를 이렇게 비난하기만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최선을 다한 것과 경찰 시스템이라든가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듯이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시스템 생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네. 원인 규명이 돼야 되는 거고요. 다만 지금 보면 현장에 있던 경찰
경찰들이라던가 지원 나간 경찰도 있어요. 지원 요청 받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말 사투를 벌였다고 시민들도 많이 이제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분들 중 언론 인터뷰를 한 일부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죠.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더 많은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안타까움, 유족들에 대한 미안함, 또 본인의 수면 부족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찾아가는 긴급 심리 지원을 하겠다고는 밝혔습니다만 이게 일회성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이분들 역시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빨리 가동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 네, 그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경찰관분들을 저희가 지금 비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또 지도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태가 더 확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네. 그런 현장에 있었던 분들보다는 왜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네.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그리고 뭐 인력 배분이라든지 지원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할 수 있었고 누가 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PTSD라든지 여러 가지로 힘든 경찰관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꼬리 자르기 말단의 책임을 돌려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시민들의 댓글이나 반응들이 꽤 있는데요. 물론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립성과 철저한 수사를 계속 언론에서 강조를 하는 이유도 경찰이 다시 경찰을 감찰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경찰 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밝혀질 수 있었던 분이냐는 의구심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경찰이라는 조직 상명하부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나갔을 때의 대응이야 개인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한다라도 현장에 출동을 하거나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개인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게 현장 경찰관들한테 떠넘기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결국은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또 현장 일선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런 우려를 좀 잘 새겨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경찰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회 차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나중에라도 남는다면 계속 불신이 생기고 그렇죠. 거기에서 또 괴소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벌써부터 지금 국민들 그렇죠. 사이에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검찰청 법이 개정이 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 이 재난 범죄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이 전적으로 이 재난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경찰에 알겠습니다. 대한 의혹이 있기 전에 좀 합수단을 꾸리던지 해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픽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태원 대규모 참사 관련 경찰 대응 또 앞으로 진행될 감찰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조 변호사님께서 이제 재난 상황일 때는 경찰이 그 수사 전체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해주셨어요. 혹시 덧붙여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이제 검수완박법, 검찰청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들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이 사회 재난에 대한 범죄는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이 이 대형 참사의 수사에 전적인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보완 수사 정도를 지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조금 남아 있어서 전적인 권한이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이 지금 감찰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제 식구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그리고 제대로 정확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의혹이 계속 남아있으면 이게 또 다른 정쟁을 낳을 요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이 대형 참사를 마주했을 때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었습니다. 그렇죠. 검찰과 경찰이. 네. 그런 식으로 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합수단을 꾸려가지고 정확한 의혹이 남지 않는 수사가 개시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또 참사 현장에서 그 경찰복을 코스프레로 또 오인을 해서 이것도 참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요. 제복 코스프레 문화에 대해서는 좀 이 원래는 불법이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건지 법적으로 또 온라인 등에서 이런 의상이 판매되고 있는 건지 한번 이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 교수님? 네. 네.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 있거나 경찰 제복과 유사한 것을 착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이 위반했을 경우에까지 다 되어 있는데 네. 이게 헬로윈이라는 특성이 좀 겹치다 보니 더 문제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윈 때 보면은 평소에는 안 그런데 뭐 피 흘리는 옷을 이렇게 분장해서 입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제복을 입고 경찰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참사 현장에서 경찰들이 와서 막 진두지휘를 하는데도 이것을 이벤트인가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쓰러져서 막 구조활동하는 것도 헬로윈이니까 뭔가라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 경찰 코스프레 불법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몰래 경찰 코스튬 같은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렇게 경찰 제복을 소지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제복을 몰수할 것을 선고한 것을 보면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앞으로는 뭐 헬로윈 이라 할지라도 그 전후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실제 이제 작년과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컨텐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그 의상이 헬로윈 때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성년자들의 폭력성을 기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를 해서 그 헬로윈데이에 오징어 게임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또 금지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좀 착안을 해서 좀 사전에 예방을 하고 단속도 좀 철저히 해서 이러한 위급 상황에 문제가 오인할 수 생기지 있는 않도록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불법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잘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 사고는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기도 하네요. 자,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그리고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